26장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는요,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애니메이션 효과, 그리고 뷰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애니메이션 효과, 그리고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애니메이션 효과와 프로퍼티 애니메이션과 뷰 애니메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터폴레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로는 이제 간략하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하는데 실질적인 접근 방법, 제일 효율적인 접근 방법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 즉 시각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글로 돼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갖다가 돌려보셔서 시각적으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그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 보고 실제 소스를 보는 게 좀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그 세 종류의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애니메이션과 그다음에 뷰 애니메이션이 주로 사용되고요. 프로퍼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3.0 이상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프로퍼티 애니메이션과 뷰 애니메이션은 어떤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유연성과 기능적 측면에서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이 더 선호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프로퍼티 애니메이션만 사용해야 한다든가 뷰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거를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이는 좀 약간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의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치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갖다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은 이제 좀 말씀드리면요. 프로퍼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3.0 그러니까 API 레벨 11에서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려면은 어떤 화면 출력에 관한 프로퍼티건 화면 출력과 무관한 프로퍼티건 모두 특정 규칙에 따라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프로퍼티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퍼티를 확장해서 사용자 정의 타입의 프로퍼티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어떤 대상의 위치를 움직이고 싶다면은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대상 객체의 위치 프로퍼티를 주기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위치 이동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려면은 다음의 어떤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지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의 지속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본 시간은 300ms이고요. 그리고 어떤 타임 인터폴레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이는 애니메이션 효과의 진행 속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타임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반복.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시 동안 어떤 반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 집합.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복수의 애니메이션을 한꺼번에 실행시키고자 할 때 그 집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재생 주기인데요. 기본값은 10ms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렸을 때 그 인터벌이 10ms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설정한 주기별로 정확하게 그 주기에 맞춰서 프레임이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생 주기는 그때의 시스템 상황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10ms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좀 인터폴레이션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를 나타내주는 그림인데요. 먼저 이 위에 있는 그림 26-1은 뭐냐면은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의 동작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는 샘플인데 어떤 객체가 이제 수평 이동을 한다고 할 때 그 위치를 보통 저희들은 X라고 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의 지속 시간은 40ms예요. 근데 움직일 거리는 40픽셀입니다. 그리고 10ms마다 객체는 10픽셀씩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0ms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는 중지합니다.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이제 의미가 매칭이 되냐면은 여기서 40ms는 지속 시간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복은 없죠. 그냥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프레임 재생 주기는 10ms가 되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 개념은 뭐냐면은 10ms 지난 다음에 10이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ms 다음에 또 10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10ms 다음에 또 10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것도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선형적으로 동작한다 그래서 이를 선형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 26-2에 보면은 그 가속하다 감속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거는 어, 0ms에서 10ms 이때 6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10에서 20 움직일 때 10ms에서 20ms 갈 때는 지금 x가 20으로 변동이 돼가지고 14가 움직였죠. 그러니까는 처음 10ms 동안에는 6만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0ms 동안에는 14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점 빨라지다가 그 다음으로는 점점 느려지는, 그러니까는 또 t가 30이 됐을 때 34만큼 움직였습니다. 이건 뭐 역시 똑같이 14가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 10만큼 또 증가했을 때는 6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는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제 비선형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해서 프로퍼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퍼티의 계산 구조를 나타내주는 클래스입니다. 밸류 애니메이터 객체에는 애니메이션 지속 시간이나 프로퍼티의 현재값이 속성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밸류 애니메이터 객체는 애니메이션의 진행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타임 인터폴레이터 객체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한 계산 로직을 담고 있는 타입 이밸류에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선형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 아까 앞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비선형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엑셀러레이터, 디셀러레이터, 인터폴레이터, 그러니까는 빨라졌다 느려지는 그 인터폴레이터랑 그 다음에 x값이 아까 전에 그 인티저였었거든요. 그래서 인트 이밸루에이트 이 두 개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애니메이터 클래스인데요. 그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 애니메이터 클래스를 그 사용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거를 상속받은 그 밸류 애니메이터나 오브젝트 애니메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밸류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한 핵심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한 계산과 반복,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벤트를 위한 리스너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할 대상 객체에 대한 자동 수정 기능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를 수정하기 위한 별도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 애니메이터는 그냥 값만 이렇게 계산되는 클래스고 실제 이 계산된 값을 대상 객체에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코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브젝트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수행될 대상 객체와 대상 객체의 관련 프로퍼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위한 새로운 값을 계산할 때마다 자동으로 그 객체의 프로퍼티를 수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밸류 애니메이터보다는 오브젝트 애니메이터로 작업하는 편이 더 편리한데요. 그렇지만은 그 오브젝트 애니메이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밸류 애니메이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약 사항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연관되게 묶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동시에 수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 간격으로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밸류에이터 클래스인데요. 이밸류에이터 클래스는 그 프로퍼티 계산 로직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클래스가 갖고 있는 시작값과 종료값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한 프로퍼티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앞에서 제가 세 가지 애니메이션을 프레임 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어떤 연속된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것이고, 프로퍼티랑 뷰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 어떤 계산 로직을 위한 게 이밸류에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 이밸류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티저 프로퍼티, 그 다음에 플로트는 뭐 프로퍼티를 다루는 그 다음에 RGB 이밸류에이터는 컬러 프로퍼티를 위한 그 이밸류에이터입니다. 그리고 타입 이밸류에이터는 어떤 커스텀 이밸류에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폴레이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엑셀러레이터, 디셀러레이터, 인터폴레이터 같이 점점 빨라지다가 중간부터 느려지는 인터폴레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인터폴레이터, 점점 빨라지는 인터폴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에 좀 딸려서 안 나왔는데요. 사용자가 이제 정의하는 인터폴레이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타임 인터폴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커스텀 인터폴레이터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뭔가 별도의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인터폴레이터가 아니고 별도의 인터폴레이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밸류 애니메이터로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밸류 애니메이터를 인트와 플로트 컬러 값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계산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면 0 시작값, 1은 종료값. 근데 0부터 1까지 변환인데 1초 동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그 프레임이 아까 전에 10m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mm마다 조금씩 변해가지고 1초 후에는 1로 0에서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정의 밸류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오브젝트 애니메이터입니다. 오브젝트 애니메이터의 경우에는 직접 그 객체의 프로퍼티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밸류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객체 값을 변경할 때는 그 사용자가 이렇게 직접 코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터 자체에서 그 객체의 프로퍼티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객체를 갖다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애니메이터를 뭐 좀 사용하기가 편하긴 한데, 무조건 오브젝트 애니메이터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제약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밸류 오브젝트 애니메이터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프로퍼티에 set 메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set 메소드가 없다면은 래퍼 클래스를 두시거나 아니면은 그 밸류 애니메이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래퍼 클래스를 둔다는 말은 결국 그 set 메소드를 래퍼 클래스에다가 이제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애니메이터 점 오브 플로우 그리고 푸 알파 0 이런 식으로 값 부분의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이 값은 종료 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시작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프로퍼티명 메서드를 별도로 또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조건은요, 제약사항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객체에 따라서 on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라는 콜백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그 on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라는 콜백 메소드 안에서 인밸리데이트도 호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뭐 set 알파나 set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셋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해서 뷰의 프로퍼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밸리데이트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화면에 보여지는 게 객체값 프로퍼티를 변경했다 그래서 곧장 화면에 새롭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인밸리데이트를 불러줘야만 이게 화면에 다시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뷰에 관계된 것은 굳이 인밸리데이트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더라도 이제 자동으로 그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 리스너에 대한 설명인데요. 애니메이션이 뭐 시작할 때 효과 시작 시에 콜백 호출되는 메서드가 온 애니메이션 스타트고요. 그 다음에 온 애니메이션 엔드는 애니메이션 효과 종료 시 콜백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온 애니메이션 리핏, 그 다음에 온 애니메이션 캔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이 장표에는 안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리스너로는 온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라는 그 콜백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온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는요, 매 프레임마다 이제 콜백 호출되는데요. 이 메서드 안에서 밸류 애니메이터의 값을 가져와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한 새로운 프로퍼티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밸류 애니메이터는 그 자체적으로 어떤 대상 객체의 값을 변경하는 로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 객체의 값을 저희가 그 변경하는 로직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넣으시는 게 바로 온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콜백 메소드 안에서 이 대상 객체의 값을 변경하는 로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키프레임의 개념인데요. 키프레임은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한 그 시간과 값상을 유지하는 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은 밸류 애니메이터에 의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진행되는 동안에 애니메이션 대상 객체가 가질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대상 객체는 그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하나의 키프레임의 값을 가졌다가 그 다음 키프레임의 값으로 바뀜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폴레이터 조금 내부 로직을 좀 그러니까 동작 방식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였었는데요. 이제 진행이 이제 1초라고 했을 때 0, 200, 400, 600, 800, 1000에 따라서 만약에 선형적인 0, 2, 4, 6, 8 요 진행률만큼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이거는 선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산에 의해 가지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진행률 값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됐다가 균등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퍼티가 좀 균등하지 않게 뭐 빨라지다 느려졌다 한다든가 그런 효과를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뷰 프로퍼티 애니메이터인데요. 뷰 프로퍼티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뷰 객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변경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그때 가장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프로퍼티를 변경할 때는 오브젝트 애니메이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어떤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동시에 변경을 해야 한다거나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프로퍼티를 변경하고 싶다면은 뷰 프로퍼티 애니메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능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법입니다. 성능적으로 왜 이점이 있냐면은 보통 일반적 다른 방법들은 각 프로퍼티가 변경될 때마다 인밸리데이트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3개 변경된다 그러면은 인밸리데이트가 뭐 3번 호출된다든가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인밸리데이트가 아까 전에 그림을 새로 그리라는 그 명령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뷰 프로퍼티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묶어서 한 번에 인밸리데이트를 갖다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훨씬 더 간단하고요. 또 뭔가 좀 약간 조금 새로운 개념으로는요, 뷰 그룹의 레이아웃 변화 처리도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 그룹의 레이아웃이 뭐냐면은 뭐 어떤
하나의 어떤 컨테이너 안에 뷰들이 여러 개 혼합되어 있는데 뷰가 하나 빠지면은 뷰가 하나 빠지고 뭔가 동작이 있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뷰가 하나 들어오면서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발생된다 그랬을 때 그때 요 장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뷰 그룹에 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혹은 비저블이나 인비저블 상태로 바뀌거나 혹은 곤으로 사라질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트랜지션 타입에는 크게 어떤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피어링이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항목이 보임에 따라 발생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겠고요. 체인지 어피어링은 컨테이너 안에 항목이 보임에 따라서 다른 항목이 이동될 때 발생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겠습니다. 디스어피어링은 컨테이너 안에 항목이 사라질 때 발생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고요. 체인지의 디스어피어링은 컨테이너 안에 항목이 사라짐에 따라서 다른 항목이 이동될 때 발생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뷰 애니메이션인데요. 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뷰에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애니메이션은 뷰의 크기를 늘리거나 회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경 화면 색상에 효과를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그 뷰 애니메이션은 그 뷰를 갖다 그리기에 효과를 주는 것이지 뷰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뷰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튼을 애니메이션 효과에 의해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더라도 원래 버튼이 있던 위치를 클릭하면은 버튼이 클릭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인데요. 요거는 뭐 1년에 연속된 그림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발생을 시키고요. 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사용하려면은 그림을 갖다 여러 장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뭐 간략하게 지금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은 주로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예제들을 돌려보시고 이 시각 효과가 그러니까 어떤 시각 효과인지 먼저 그 눈으로 보신 다음에 그리고 글과 소스를 보시는 게 더 좀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